안녕하세요. 퓨린 언니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오늘 이제 주베룩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를 총정리를 해드리고 주베룩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주베룩을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좋은지, 내 얼굴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베룩을 받으면서 체크 포인트를 5개를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수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베룩은 가루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가루를 물하고 잘 믹스를 해주는 거를 수화라고 합니다. 물의 종류는 병원마다 좀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생리식염수나 마취용제랑 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비율을 어떻게 섞느냐는 병원마다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수화는 보통 잘 되기 위해서 하루 전에 해놓는 게 좋습니다. 하루 전에 해서 상온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요새는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볼텍스라고 드르륵 이렇게 막 갈리는 거, 믹서처럼 이거를 이제 잘 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잘 섞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병원에 수화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을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수화가 잘 된 거죠? 라고 한마디 정도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화가 잘 됐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화를 하고 나서는요,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게 좋은데, 사용하기 전에는 찬 기운을 좀 없앤 다음에 우리 피부에 넣는 게 좋으니까 온장고에 조금 넣었다가 주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날 이제 수화를 한 거는 한번 꺼내놨다가 한 번 더 볼텍스에 돌린 다음에 시술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볼텍스에 많이 돌린다고 해서 나쁠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수화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화를 해놓고 다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는 경우에도 30일 정도는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미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입자들이 잘 살아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30일 정도는 보관을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식당에 가도 이제 식재료 같은 게 턴오버가 빠른 게 확실히 맛있고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화를 한 거는 금방금방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으니, 되도록이면 턴오버가 빠른 병원에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도는 당연히 얼마나 희석을 했느냐겠죠. 희석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희석을 적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부위마다 다르고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킨 부스터로 쓰이는 농도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줄 있는 거, 팔자주름 이렇게 줄 있는 데다가 쓰는 거는 방법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또 깊이 들어가는 농도도 또 다르겠죠. 그 다음에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에 따라서 또 농도가 다르다 그랬고, 그러니까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데를 가서 사용을 하는 게 좋고, 용도를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량 중요하겠죠. 저희 병원에도요, 그냥 무조건 전화를 해서 거기 주베룩 1cc에 얼마예요? 물어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요 정말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1cc에 가루가 얼마나 녹아있느냐는 병원마다 진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cc 가격을 비교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몇 cc를 넣느냐 보다 농도에 맞춰서 이 부위에 몇 cc가 들어갔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수화를 잘하는지, 용량을 제대로 쓰는지, 농도를 제대로 쓰는지 알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팔자주름이 있어도 용량이 적게 필요한, 적게 패인 사람이 있고, 정말 많이 패여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용량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볼패임이 심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심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덜 심한 사람이 용량도 적게 들어가고 농도도 다르겠고, 그리고 비용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횟수도 당연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지 그냥
가격만 비교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첨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가는 층이 중요하고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이 들어가는 층은요, 주베룩이냐 주베룩 볼륨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층이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죠. 보통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피층, 그러니까 진피 상층이나 진피 중층 정도가 타겟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는 진피 하층부 피하지방층이 타겟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막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꺼진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되고 좀 덜 꺼진 부분은 조금 적게 놔야 되고 그거를 잘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결과에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밑 같은 경우에도 주베룩을 많이 사용할 수는 있는데 주베룩 볼륨이 아닌 주베룩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을 어떤 방법으로 피부 안에 넣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총정리를 하자면 손주사로 넣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손주사는 흉터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팔자주름 패인 부분, 미간주름 이렇게 줄가 있는 부분, 잔주름이 심한 부분, 이런 데는 주베룩으로 손주사로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넣는 것도 손주사로 해도 되는데 이것은 너무 아프니 손주사로 해도 되지만 포텐자 펌핑 팁이라는 게 있어요. 포텐자 펌핑 팁을 통해서 주베룩을 피부 표층에 고르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텐자 펌핑 팁을 사용을 하면 더 좋은 게 뭐냐면 고주파가 나가기 때문에 피부를 쫀쫀하고 탄탄하게 만드는데 좀 더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베룩을 통해서 손주사나 펌핑 팁을 통해서 쫀쫀하게 만드는 게 목표고, 주베룩 볼륨을 통해서는 조금 빵빵하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게 주베룩 볼륨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넣는 방법은 손주사인데 손주사 중에서도 표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깊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베룩 펌핑 팁이나 손주사로 얇게 포 뜨듯이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마샤인이나 넣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계들도 사용을 하는데 사실 더마샤인은 요새는 쓰지 않고 있어요. 더마샤인이요, 손주사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마샤인을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차라리 손주사가 낫겠다 해서 손주사를 주로 사용을 하고 펌핑 팁을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펌핑 팁이요,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가격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거를 여러 번 쓰는 병원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현진 이름 딱 쓰고 3번 끊어서 한 달에 한 번씩 3번을 내 팁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늘이 마모가 많이 됩니다. 펌핑 팁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늘이 약간 뭉툭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 쓰기에는 바늘이 많이 마모가 되거든요. 마모된 바늘을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거 찝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관상의 문제. 아무리 깨끗하게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바늘이라는 거는 멸균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포텐자 펌핑 팁이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멸균 소독, 알코올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요, 여기가 꺼지면서 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꺼진 부분은 주베룩 볼륨을 좀 넣고 처진 부분은 울세라를 통해서 좀 잡아주는 거, 그렇게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병원 유튜브를 보니까 필러를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필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진 거를 오히려 더 처지게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고요. 필러라는 거는 무게가 조금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경우에는 지지선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주베룩 볼륨과 인모드 같은 거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지속되느냐, 보통 경우에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맞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이 돼요. 꽤 오래 지속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막 살이 팍 빠지거나 이러면 중간에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막 쉽게 막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3회 끝나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빠졌을 때 한 번씩 맞으러 오라 그래요. 그러면 비용도 훨씬 줄일 수가 있으면서 효과도 오래 지속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 빠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해주시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시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베룩 5편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주베룩 협찬 아니라는 거 꼭 얘기를 드리고요. 주베룩에 대해서 너무 질문이 많은데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5편에 걸쳐서 준비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자란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진료실에서도 물어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편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퓨린 언니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이었습니다.